네, 이공계열을 위한 파이썬과 AI 기초 12주차 실습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번 화요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의 패키지인 맵플로 라이브러리와 넘파이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셨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넘파이 부분에서 우리가 넘파이의 유용한 함수들 부분을 진도를 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사용은 여러분들 웹아이디 말고 저번 실습 시간에 저랑 같이 세팅했었던 로컬 환경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넘파이에서 이제 사용하는 함수들 중에 처음에 나오는 거는 abs 함수와 sin 함수 이렇게 두 가지 함수인데요. 이 numpy.abs 이렇게 abs의 사용례를 보시면은 파라미터로는 어레이를 받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어레이는 numpy의 어레이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이 abs 함수의 기능은 파라미터로 받은 어레이의 절대값을 반환해 주는 함수예요. 그리고 다음에 sin 함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abs 함수처럼 어레이를 파라미터로 받고 이 sin 함수의 기능은 어레이의 부호를 반환해 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봐볼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어레이 1과 어레이 2를 선언해 주고 있고 여기서 이제 np.array로 뭐 이렇게 -2, -1, 0, 1, 2 그리고 -1, 1, -1, 0 이런 식으로 값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abs 값과 sin 값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np 위에서는 이제 사용례에서는 numpy라고 했는데 아래에서는 왜 np라고 사용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배워서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실행 결과를 보시면은 어레이 1에 절대값들이 이제 출력이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어레이 2에 부호들이 출력이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1, 1, -1, 0 이게 그대로 나온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숫자를 바꿔서 다른 것도 같이 진행하는 거를 같이 VS 코드를 통해서 사용을 해 보시죠. 이 가상환경 들어가는 거는 저번 실습 시간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아직 모르시거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numpy를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에 필요한 거는 이제 import numpy as np 우리는 짧게 이제 np로 사용을 할게요. np로 사용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예제를 그대로 쳐보면은 ER1은 np.array 그리고 -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프린트 abs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R2 어레이 2를 우리가 선언해 주면은 잠시만요. 이쪽에 오타가 살짝 있던 거 없냐? 선언해주고 여기서는 부호를 뽑아볼게요. 혹시 보이시나요? 안 보이실 수도 있어서 확대를 좀 할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제 코드를 쳐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이썬 제 파일 이름은 지금 new.py죠. 그래서 이걸 쳐보시면은 이렇게 PPT 안에 있는 값과 똑같은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array 2는 -1, 1, -1, 0 전부 다 -1 그리고 1 아니면 0 이 세 가지 값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sin 함수로 출력한 값이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걸 이제 array 2 말고 그럼 array 1으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array 1으로 바꿔서 출력을 한번 진행해 보면은 array 2의 array 1의 sin 출력값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보시면 array 1은 -2, -1, 0, 1, 2였는데 그에 대한 부호값만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ABS 값과 sin 값을 곱해주면 원래의 값이 나올 수가 있겠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부호와 절대값을 곱해주면은 원래 값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함수가 이제 sqrt 함수와 square 함수예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공학 계열이니까 사실 어렵지는 않죠. 이제 array 사용 예를 보시면은 numpy.sqrt의 array 이렇게 파라미터를 array로 받고 있고 이 array는 그 각각의 원소의 제곱근들을 이제 구해주게 될 거예요. sqrt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그리고 그 다음에 square 함수는 뭐 sqrt의 이제 반대, 어떻게 보면 반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rray의 제곱근이 아닌 제곱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은 array 3과 array 4가 있는데 mp.array에는 뭐 1, 4, 9, 16, 25가 있고 array 4에는 1, 2, 3, 4, 5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sqrt 함수를 array 3에다가 적용을 해주게 되면은 1, 2, 3, 4, 5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1점, 2점, 3점, 4점, 5점 이게 왜 붙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인트형에서 플롯형으로 변환이 됐기 때문에 이제 플롯형임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인트 그러니까 정수형의 제곱은 당연히 정수겠지만 정수형의 제곱근은 정수라는 부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플롯으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제곱 스퀘어 함수 또한 보시면 1, 2, 3, 4, 5의 제곱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따라서 쳐보죠.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웬만하면 한 번씩 다 따라 쳐보시는 게 중요할 거예요. 다 처음 써보시는 거고 나중에 이제 AI 쪽을 들어가게 될 때 쓰게 되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꼭 한번 따라 쳐보시길 바랍니다. 다 쳤고 여기서 이제 한번 빌드를 해볼게요. 해보게 되면 이제 예시랑 동일한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1점, 2점, 3점, 4점, 5점이 나왔는데 이게 플롯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여기가 4 같이 정수의 제곱이 아니고 다른 거라고 하면은 빌드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루트 3이 나오는 거겠죠. 1.73205081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숫자를 바꿔주게 되면 제곱근이 플롯 형태로 반환이 된다.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함수는 이제 exp와 logn 함수가 되는데 numpy.exp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다른 함수들과 마찬가지로 파라미터로 array를 받고 있죠. array를 받는데 이건 이제 exponential 값을 구하는 array라고 되어 있잖아요. exponential 같은 경우는 자연상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연상수가 뭔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자연상수 2, 뭐 공학 계열에서 이제 엄청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exp는 array가 만약에 오케이, 사용 예를 통해서 한번 봐봅시다. 여기서 array 5가 1, 2, 3, 4, 5로 선언이 되어 있고 print mp.exp에 array 5를 해주고 있죠. 실행 결과를 보시면은 이렇게 숫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2.71828183 이거는 되게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2의
얘가 지금 1이죠. 그러니까 1, 2의 제곱, 2의 3승 이런 식으로.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exp 어레이는 어레이 각 원소의 2의 그 리스트 원소 승만큼을 값을 구해준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numpy의 log n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log 함수를 사용해주는 log 값을 구해주는 그런 함수인데, log n에서 n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걸로 log 2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log 2의 그 리스트 값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 로그 10이 되면은 그냥 이제 로그라고 표현을 하죠. 로그 10의 리스트가 들어가는 거고, n이 없을 경우에 그냥 로그로 사용했을 때는 자연상수 2가 미치돼서 이거 이제 ln이라고 불렀나요? ln 자연 로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얘에서 보면은 np.log2의 array6라고 해서 값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쳐보죠. array5는 이렇게 될 거고, print np.exp 이거는 array6를 굳이 또 할 필요는 없네요.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걸 빌드해 보면 이런 식으로 PPT 안에 있는 값과 같은 내용이 출력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뭐 보면 이제 로그 2의 1은 0이고 로그 2의 2는 1이고 로그 2의 2는 4, 로그 2의 4는 2 이런 식으로. 이건 좀 보기 쉬운 값들이죠. 딴 것들도 뭐 어느 정도 외웠었던 것 같긴 한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이거를 로그 2 말고 로그로 해보게 되면은 이제 자연함수 ln 자연 로그 ln 함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랑 이제 출력값이 달라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로그 10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로그 10을 사용해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또 값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 10일 경우에는 만약 여기가 10이라면 여기서는 이제 1이 나오겠죠. 이해가 가셨나요? 그래서 로그 함수 같은 거를 파이썬으로는 이제 되게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삼각함수예요. 삼각함수는 이제 대표적인 게 사인, 그리고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물론 뭐 다른 것들도 잔뜩 있을 거예요. 일단 이번 시간에 소개하는 거는 사인과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의 세 가지 값에 대해서 세 가지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뭐 사인 함수가 뭐인지 이런 것까지는 아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죠. 그 별로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세 가지 함수에서 어레이를 매개 변수로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이 각각의 값들에 대한 삼각함수를 이제 반환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np.array 3.14, 뭐 1.57, 0, 마이너스 3.14 이렇게 있는데 프린트 해보면 이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리스트의 값들이 그 각도를 표현하는 게 이제 도라고 해서 이게 호도법인가요? 이렇게 도로 예를 들어서 90도면 직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라디안이 있죠. 파이 라디안은 1
180도 뭐 이런 것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거는 이제 라디안 값입니다. 그래서 결국 1라디안은 180도를 파이로 나눈 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에다가 파이분의 180을 곱해주게 되면은 이 도로 변환을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1도는 파이분의 180 라디안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때 뭐 라디안 값을 잘 모르면은 0, 이제 30, 45 이런 식으로 각도로 표현하고 싶을 텐데, 그것도 이제 변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를 쳐보게 되면은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있고, 여기서 사인을 예시로 들고 있죠. 그래서 한번 빌드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PPT 자료에 있는 거랑 이제 같은 결과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1도는 파이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만약 파이는 넘파이 안에서 np.파이라고 값을 따로 주어주고 있어서 이걸 이제 180 나눠주면은 얘는 이제 각도로 표기도 할 수가 있겠죠.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이런 식으로 코사인이 아마 90도에서 몇 층이냐? 90도에서는 뭐 0이죠. 사인이 이거고, 맞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아니다, 여기다가 하면 안 되죠. 여기에다가 해주고, 이렇게 돼야겠네요. 값이 보이시나요? 대답을 못 하시지. 보시면 이제 0도일 때는 1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90도일 때는 뭐 0이겠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지금 값은 안 보일 텐데, 이게 이제 도수를 라디안으로 변환해서 표기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파이 함수는 이제 파이 값을 항상 확인할 수가 있고, print np.py를 해주시면은 또 어디서 많이 본 숫자가 나올 겁니다. 3.142로 9265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넘파이의 sum 함수를 소개를 드릴 겁니다. sum 함수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모든 함수들이 파라미터로 어레이만 받아왔었는데, 얘는 이제 axis라는 다른 기준 파라미터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보면 어레이의 합을 반환하는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어레이는 이제 합해질 함수가 배열이 될 거고, 엑시스는 합을 구하는 기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엑시스가 0이라면 각 열의 합을 구할 거고, 열의 합, 그리고 1이라면은 각 행의 합을 구해 줄 겁니다.
행하고 열이 뭔지는 아실 거라고 믿어요. 뭐 이게 열이고 이게 행이겠죠. 행, 열. 이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봐볼게요. 어레이는 mp.array에 1, 2, 3, 4, 5, 6, 7, 8, 9로 2차원 배열이 지금 3 x 3으로 선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레이 모양을 한번 찍어보게 되면은 1, 2, 3, 4, 5, 6, 7, 8, 9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mp.sum의 어레이를 해주면은 지금 엑시스가 생략되어 있잖아요. 엑시스가 생략되어 있을 때는 열의 합, 행의 합이 아닌 그냥 배열 전체의 합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는 45가 되겠죠. 그래서 45 값이 출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mp.sum에서 엑시스가 0이 되면 0이니까 열이겠죠. 열의 합. 이건 이제 주석으로 뭐가 더해지는 건지 보여드린 건데, 열이니까 1 더하기 4 더하기 7 그리고 2 더하기 5 더하기 8 3 더하기 6 더하기 9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안 보일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열들의 합을 구해준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1 더하기 4 더하기 7이면은 12니까 12, 8 더하기 2 더하기 5는 15, 9 더하기 6 더하기 3은 18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은 이제 엑시스를 1로 준 건데 1로 주게 되면은 행의 합을 더하게 되죠.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6, 4 더하기 5 더하기 6, 15, 그리고 7 더하기 8 더하기 9, 24 이렇게 두 가지 배열을 다시 반환하게 됩니다.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될 게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쳤을 때 이런 식으로 값이 출력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타입 함수를 쳐보면은 이 반환값들의 타입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보시면은 이제 엑시스 값을 주지 않고 그냥 합을 했을 때는 전체 합인 4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인트형으로 반환이 되고 엑시스 값을 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행의 합 그리고 열의 합으로 새로운 배열을 생성하게 되니까 넘파이의 어레이 타입으로 반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도 파이썬은 타입을 이제 자동으로 결정해 주기 때문에 타입에 대해서 알아놓으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함수 또 보도록 합시다. 다음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numpy.min이에요. min은 어디서 많이 보셨죠? 얘도 이제 sum이랑 마찬가지로 array와 axis 이렇게 두 가지 파라미터를 받게 되고 axis를 생략하게 되고 그냥 array만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그 행열 전체의 평균을 구해주게 되는 거고 sum과 마찬가지로 axis가 0이면은 각 열의 평균
그리고 엑시스가 1이라면 각 행의 평균을 반환해 주게 됩니다. 예제 프로그램 보시면은 이제 소문과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np numpy 어레이인 어레이를 선언을 해주고 여기에 1, 2, 3, 4, 5, 6, 7, 8, 9의 값을 넣어줍시다. 그래서 프린트 어레이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할당해준 대로 값이 이제 문제없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np.min 어레이를 해주게 되면 이 어레이 전체의 평균이죠. 그래서 어레이 전체의 평균인 5.0이 출력이 된다. 얘도 이제 평균이라는 게 사실 모든 값을 더해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트형이 아닌 플로트형으로 반환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엑시스 조건을 주면은 엑시스를 0하고 1로 각각 줬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주석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 열의 평균은 이제 1, 4, 7, 의 평균인 4. 평균 구하는 법은 사실 다들 아실 거잖아요. 그래서 2, 5, 이런 5, 8 이렇게 세 가지의 평균은 마찬가지 5, 뭐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쭉 보여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보시면은 여기 이래서 4, 5, 6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1을 줬을 때는 각 행의 평균, 그러니까 1, 2, 3의 평균인 2, 그리고 4, 5, 6의 평균 5,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2와 5와 8 이렇게 세 가지 값이 나오게 된다. 사실 당연한 게 중앙값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실제로 되는 거를 한번 봐보시죠. 저번 거랑 뭐 이제 바꿔줄 게 많이 없는데, min 타입은 지워줘야겠네요. 그다음에 엑시스를 0으로 준 거랑 1로 준 거, 이렇게 세 가지. 보시면은 이제 정확하게 우리 PPT에 나와 있는 거랑 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다 이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봅시다. 다음의 함수는 이제 std와 발 이렇게 두 가지의 함수를 다시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사용례를 보시면 이제 numpy.std 같은 경우도 어레이를 이제 매개 변수로 받아서 어레이의 표준 편차를 반환해 주는 거고, 발 함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어레이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어레이의 분산 값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뭐 이제 분산하고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통계 쪽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레이 전체에 존재하는 표준 편차와 분산 값에 대해서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표준 편차랑 분산을 구하는 공식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고, 구글링을 조금만 해보셔도 다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싶으시면은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어레이에 표준 편차와 분산을 지금 구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사용이 뭐 쉽습니다. 그냥 따라 쳐보시면은 필요할 때 이제 사용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np의 스탠다드, 이게 표준 편차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 8, 9의 9가지 값에 대한 표준 편차와 분산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사용에는 뭐 문제가 없겠죠. 단지 필요할 때 이걸 뽑아내서 기억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느냐에 문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 함수는 이제 min 함수와 max 함수. 이거는 뭐 좀 쉽죠. 그냥 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게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어레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반환한다. 그리고 매개 변수는 어레이. 이거는 사용 예를 보시면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1, 2, 3, 4, 5, 6, 7, 8, 9의 어레이를 선언해 놨다라면 이제 min 값을 통해서 미니멈 값을 구할 거고 맥스 값을 통해서 맥시멈 값을 구해주겠죠. 1, 2, 3, 4, 5, 6, 7, 8, 9. 이건 이제 지금 3 x 3으로 선언이 되어 있지만 그냥 하나의 어레이랑 이제 동일하게 출력이 될 거예요. 이것도 아까 실습이랑 아까 실습에서 그냥 이렇게만 변환을 해주는 거죠. 보시면 이제 1하고 9하고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이제 굳이 3x3이 아니고 1차원 배열로 이렇게 바꿔주셔도 값이 동일할 거예요. 잘 안 보이니까 한번 치우죠. 해주면은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은 이제 미니멈하고 맥시멈, 그러니까 min, max 함수랑 비슷한 건데 arg min이랑 arg max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용 예시를 먼저 보셔도 되는데 보면 이제 1, 2, 3, 4, 5, 6, 7, 8, 9를 먼저 선언을 해놓고 arg min과 arg max 함수를 통해서 출력한 것을 확인해 보면 지금 아까 같은 경우에는 얘가 1이었고 얘가 9였는데 지금은 왜 0과 8이냐 라고 하신다면 이제 얘와 min max의 차이는 인덱스를 반환하느냐 값을 반환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걔는 만약 이게 1, 2, 3, 4, 5, 6, 7, 8, 9가 아니고 뭐 여기가 11 그리고 여기가 뭐 12 이렇게 된다라고 쳤을 때 값은 이제 미니멈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미니멈 함수는 2를 뱉을 거고 맥시멈 함수는 12를 뱉겠죠. 그리고 이제 arg 미는 인덱스를 반환한다 했으니까 이 2의 인덱스인 1을 뱉을 거고 이 max는 max의 인덱스인 8을 뱉겠죠. 그러니까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얘랑 얘는 1 차이 나는 거구나. min max와 arg min, arg max는 그렇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레이가 소팅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이 값은 이제 1 차이가 아니게 되겠죠. 지금 예시로 든 2와 1 그리고 12와 8처럼 이렇게 얼마든지 인덱스랑 값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사용을 해보죠. 사용해 주게 되면 0하고 8 아까랑 이제 값이 이렇게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PPT에서랑 동일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뭐 만약에 13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값이 된다면 이것도 인덱스 값이 반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만약 이게 ARG민이나 ARGMAX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최대의 밸류와 최소의 밸류 값을 구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은 마지막 함수인데 이제 이 행렬에서 활용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행렬에서 활용은 간단하게 트랜스포즈 연산과 도트 연산 그리고 그냥 곱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를 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트랜스포즈 함수나 도트 함수는 보시면은 이제 얘는 어레이만을 파라미터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도트 함수 같은 경우는 어레이 1, 어레이 2 이렇게 두 가지 행렬을 받아서 그 두 가지 행렬의 곱연산을 진행해 주는 거예요. 이제 도트 곱연산과 원소간 곱연산의 차이점은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 행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 실행 결과로 보시는 게 빠르겠죠. 만약에 이게 얘가 A, B, C, D, E, F, G, H, I라고 했을 때 트랜스포즈를 써주게 되면은 1, 2, 3, 4, 5, 6, 7, 8, 9가 지금 트랜스포즈 돼서 이렇게 행하고 열이 바뀐다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A, B, C 그리고 D, G, E, F, H, I 그러니까 A, B, C, D, F, G, H, I 이런 거를 A, B, C, D, F, G, H, I 이런 식으로 변형해 주는 게 트랜스포즈죠. 얘는 이제 트랜스포즈 함수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소간 곱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2, 3, 4, 5, 6, 7, 8, 9가 어레이 1이잖아요. 다음은 이제 어레이 2가 마이너스 1, 0, 0, 0, 1, 0, 0, 0, 마이너스 1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는데 함수간 곱 같은 경우는 지금 값이 뭔가 애매하죠.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같은 자리에 있는 것들끼리만 곱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행렬의 곱이나 행렬의 합하고는 좀 다르죠. 이제 행렬의 합하고는 같을 수 있네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만 곱해주는 거니까 얘의 값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는 이제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는 2 곱하기 0, 3 곱하기 0, 4 곱하기 0, 5 곱하기 1, 6 곱하기 0, 7 곱하기 0, 8 곱하기 0, 9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서 나온 행렬이 이제 얘다 라는 거죠. 이제 곱연산이랑 도트 곱연산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도트 곱연산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행렬의 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계산법은 뻔하죠. 얘의 행 그리고 얘의 열끼리 곱해서 서로 더해주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몇 줄만 보자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1이 1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 곱하기 0 더하기 3 곱하기 0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 위에 곱연산이랑은 이제 아예 식이 다르죠. 여기가 0이라서 t가 안 나는 거지. 얘는 원래 마이너스 1 곱하기 1은 마이너스 1 얘가 끝인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1은 그래서 그 다음에 2를 보시면은 0 곱하기 1 플러스 1 곱하기 2 플러스 0 곱하기 3 해서 2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8, 마이너스 9의 결과가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같이 한번 쳐보죠. 매트릭스죠. 매트릭스 1은 1, 2, 3, 4, 5, 6, 7, 8, 9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매트리스 2 같은 경우에는 np.array에 마이너스 1, 0, 0, 0, 1, 0, 0, 0,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매트릭스 기왕 하는 거 매트릭스 2도 출력을 해보죠. 그래서 프린트 np.transpose 이렇게 트랜스포스도 구해보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따로 연산이긴 한데 함수 없이 매트릭스 1 곱하기 매트릭스 2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는 이제 np.도트공 연산이니까 매트릭스 1과 매트릭스 2 이렇게 코드를 다 작성을 해봤고, 그 다음에 사용해 주게 되면은 값이 위에서 우리가 구했던 거랑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우리 1 매트리스 1 나왔고, 매트리스 2, 그리고 얘는 이제 트랜스포즈 된 거 매트릭스 1이,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매트릭스 1하고 2하고 곱한 거, 그리고 3번은 아니지, 3번이 아니죠. 5번은 도트 곱셈 연산한 결과. 네. 이런 식으로 넘파이 패키지 안에 있는 함수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봤고,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는 이것들 오늘 배웠던 것들을 전부 다 따라 쳐가지고 보고서로 작성해서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소 실습보다 조금 늦게 이 동영상 강의가 나가니까 과제 일정은 제가 고려해서 좀 적당하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이런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